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매번 부동산 경매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정작 쉬운 경매는 없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쉬운 경매도 있죠. 그런데 어려운 경매를 좀 알아야 쉬운 경매가 더 쉬워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쉬운 경매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어려운 경매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조사해야 될 내용의 범위와 폭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캄캄한 어둠을 더듬더듬 하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죠. 또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조사해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이런 경매는 사실상 물건지 선정을 하더라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쉽게 입찰하면 안 되는 건데도 가끔 용감하게 모험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에서는 용감하다, 모험성이 뛰어나다, 그 말은 뒤바꿔서 얘기하면 무모하다라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한 내용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판단이 서지 않는 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저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그런 물건 자체를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럼에도 저것은 왠지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라는 그 느낌상만으로 달라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를 승자의 저주에 빠졌다라고 하거든요. 낙찰은 좋게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가 손을 못 대가지고 제대로 수익을 뽑지도 못하고 계속 시간만 버리는 경우, 이런 식의 경매도 어려운 경매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부동산 경매와 절차가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잔금을 내고 언제까지 협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가지고 협상 기간도 계속 늘어지기도 하고 또 법적인 절차도 예상만큼 확확 되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되게 난감한 경우예요. 그런데 그 난감함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난감함이 예상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쉽사리 덤벼드는 그런 투자자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경매에서는 경험이 솔직히 8할? 9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이 없으면 두려움도 좀 있어야 되는데 경험도 없는데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낙찰을 받고 또 용감하게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요. 분위기상 손실이 날 것 같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경매라고 하면 조그마한 손실이 났을 때 손을 터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이 정도 손실을 다 쓰니까 꼭 만회하고 나온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경매, 쉬운 경매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손실을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경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매를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지 손실을 보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쉬운 경매는 어떤 경매냐? 경매 물건지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이 물건이 왜 경매에 나오게 됐는지 느낌상 혹은 누구에게 들어서 다 알 수 있는 경매가 있어요. 자신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언젠가 한번 살아봤던 그런 곳에 나온 경매라든지 해서 히스토리를 다 꿰고 있는 그런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쪽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다 조사하고 난 이후에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자신이 조사한 그 감으로 경매 입찰하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사실상 이렇게 자신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경매는 굉장히 쉬운 경매라고 할 수 있죠. 쉬운 경매는 수익을 뽑는 데 있어서도 수익의 크기를 자신이 재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죠. 두 번째는 투자가에 따라서 명도에 굉장히 우위에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임차인이나 소유자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으면 굉장히 명도도 수월하게 되며 나머지 기간이나 절차에 대해서 자신이 쥐락펴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경매에 속하죠. 또 이런 경매 같은 경우는 기간 대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가장 좋은 방법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경매에서는 경험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해봤던 경매에 또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험이 쌓이면
그 물건을 처리하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수익도 점점 높아지죠. 경험이 누적되기 때문에 물건을 보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손실을 보지 않아요. 이게 아니면 저것이 되고 저것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쓰면 된다라는 식으로 방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본다라기보다는 수익의 크기를 스스로 맞추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매는 굉장히 쉬운 경매에 속하죠. 자, 그러면 쉬운 경매라는 것은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쉽다라고 느끼는 거고, 어려운 경매라는 것은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더더욱 어려움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을 먼저 보고 이 뒤에 것은 필요가 없고, 뭐 이런 식의 우선순위를 나눠서 쉬운 경매 쪽으로 갈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을 좀 더 넓혀나가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쉬운 경매라고 해서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쉬운 경매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경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쉬운 경매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경험이 많이 쌓여 있으면 쉬운 경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